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생각나셨어요? 네. 지내시면서 자칼, 기린 생각나셨어요? 네. 네, 그 삶에서 순간순간 어떤 자극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배우셨어요? 지난주. 관찰? 예. 그리고 느낌? 여기까지 배우셨죠. 기억을 좀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말들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나 봤고요. 그리고 기린과 자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표 기억나세요? 네. 대화는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말하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찰은 뭐였나요? 자세히 보는 거죠. 네, 자세히 보는 거. 그래서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이런 연습 해봤었죠. 기억나세요? 네. 평가 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집에서 하시듯이?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게으른 거냐? 네,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남편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혹시? 아유, 그렇게는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관찰로 하면 그냥 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일어났네. 이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오후 2시에 일어났네. 네,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왼쪽으로 말할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네, 약간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고 막 이런 상태죠. 근데 오후 2시에 일어났네? 이럴 때는 어떠세요? 네, 내가 그냥 그 순간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 들리는 대로 표현을 하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비폭력 대화 내가 왜 배워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공격하는데 내가 왜 이걸 평화롭게 말을 해야 돼요? 이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찰로 말을 시작할 때 내가 그 순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익숙하게 평가가 막 섞여 있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가 편안하게 입에서 막 나와요. 그건 연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의 말 같은 건 연습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오는데 그때 그냥 보이는 대로 툭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훨씬 더 지금보다 평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호등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신호냐면 그 순간에 내가 욕구가 충족되었다,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느낌은 뭐랑 구분하냐면 생각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관찰은 뭐랑 구분했어요? 평가. 예. 근데 이번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무시당한 느낌이야, 우리말에 느낌이야라는 말을 붙이는데 실은 생각인 거죠. 근데 무시당했어,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서운해. 또 어떤 느낌 올라오세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아니면 막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애들이 날 이제 무시한다. 막 이럴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올라오세요? 화가 나요. 네,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 게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인가 느낌인가 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느낌이에요, 생각이에요? 오, 잘하셨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슬퍼요. 또 외롭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이제 아주 컸다고 막 이러시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허탈함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느낌은. 생각과 느낌은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욕구를 이야기를 할 건데 빙산의 윗부분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딪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저 위에 느낌 부분이에요. 근데 밑에 숨겨진 부분이 욕구예요. 굉장히 큰 얼음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은 어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해. 요즘에는 뭐 그런 표현도 막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분노 유발자야. 막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 너만 보면 짜증나.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시면서? 해본 적은 없고. 네.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나는 해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때요? 느낌의 원인이 그러면 상대라는 얘기잖아요.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근데 그 말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적절하지가 않고요. 실제로 어떤 느낌은 여기에서처럼 뭔가 내가 그 순간에 원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올라오는 느낌,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느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 느낌은 신이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도 느낌들은 있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생물들이 없잖아요. 이건 신이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면 내가 느낌을 아주 다양하게 느끼고 사는 게 건강할까요? 아니면 계속 신경질만 내는 게 건강할까요? 어떠세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 예. 오, 되게 지금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행복해 말하시면서 되게 진짜 표정이 확 달라지셨잖아요. 아, 행복해 죽겠어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행복해 할 때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그 다음에 짜증나 한번 해보세요. 짜증 부려보세요. 시작. 짜증나. 아우, 너무 이쁘게 짜증을. 짜증나 이렇게 말할 때도 짜증나 이렇게 미간도 찌푸러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신난다. 느껴보셨어요? 신나 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없는 얼굴이에요. 예, 신난다. 네, 기쁘다.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감동적이야. 있으시구나. 그 다음에 슬퍼. 네, 많이 있어요. 속상해. 아쉬워. 안타까워. 있지요. 그래요. 있어요. 많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정말 많은 느낌이 허탈해, 실망스러워, 절망적이야. 많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느낌을 표현하실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요. 그죠? 근육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살도 찌고 늘어지고 주름 생기고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면 내 근육이 막 움직이겠죠. 그럼 생동감 있는 매력적인 노인으로 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 힘들어, 피곤해 이 말만 하지 마시고요. 예, 아주 다양한 느낌 표현을 자꾸 해보시면 내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 뒤에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욕구는 어떤 거냐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카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욕구 카드예요. 사랑, 우정, 관심.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세요? 중요하시죠? 예, 내가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 사랑을 주고받는 거 아마 중요하실 거예요. 존중은 어떠세요? 존중. 존중도 중요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중받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를 존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누군가 존중을 못 받고 있다 이럴 때 같이 슬프거나 같이 화가 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도움 어떠세요? 도움? 예, 우리 살면서 서로 돕죠. 그다음에 지지해 주는 거.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실 거예요. 지금 다 끄떡끄떡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연민, 공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한테 중요하구나. 근데 저 사람한테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욕구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수단과 방법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 관찰은 뭐랑 구분하셔야 되죠? 평가. 네, 느낌은 뭐랑? 생각. 이번에 욕구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음악 듣고 있죠. 또 뭐해요? 자고 있어요. 또 운동하고 있고 샤워하고 있고 또 뭔가 먹을 걸 준비하고 있고 이렇죠. 이것은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갈등을 하냐면 너는 쉰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음악을 크게 들어? 너는 쉰다 그러면서 그냥 자지 왜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니? 이런 걸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소통할 때 갈등은 거의 수단과 방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휴식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들한테 휴식은 어때요? 중요하세요?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하죠. 그리고 휴식을 못할 때 어때요? 짜증나고 피곤하고 화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한테 중요한 어떤 욕구들을 우리는 계속 충족하면서 살아야 되고, 제가 아까 신이 주신 은총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하느님이,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 같으세요? 고생 실컷 해봐라. 막, 예. 세상이 어떤지 느껴봐라.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냈을 때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뭔가 원하는 게 충족되었어. 이거를 알리는 신호가 이제 아까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고, 뭔가 내가 충족이 안 됐어요. 충족이 안 돼서 지금 괴롭고 슬퍼요. 그러면 신이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요? 지금 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걸 좀 찾아봐. 그리고 행복해져 다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제가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부탁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은 부탁을 잘 하세요? 남들한테 부탁 잘 하세요? 잘 하지 않으세요? 왜 잘 안 하세요? 치사해서? 왜 안 하세요? 네.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기도 부탁. 네. 네. 기도 좀 해줘 이러는데, 음.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거 부탁을 하는 게 조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 좀 부담이 되니까 누군가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또 어떠세요? 나는 부탁 잘한다. 이런 분 계세요? 부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덜 행복해요. 행복해지시려면 부탁을 잘 하시면 돼요. 네,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부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척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탁이라는 건 어쩌면 누군가한테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인데 이모님이 이분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니네 엄마가 성지순례를 꼭 가고 싶어 했는데 그거 못 가고 죽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 따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모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성지순례가. 엄마 그런 거 사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싫어했어. 이모가 아니야. 니네 엄마 진짜 가고 싶어 했어. 아니라니까. 엄마는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다시 아니야. 너한테 부담이 될까 봐 부탁을 안 한 거지. 엄마는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나라도 보내드릴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따님이 제 수업에 이제 오셨어요. 근데 부탁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부탁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있으시다가 맞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다. 나 보내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을 하셨으면 나는 충분히 보내드릴 여유도 있고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엄마가 그렇게 부탁한 게 오히려 내가 엄마한테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얘기를 표현을 안 하셔서 내가 몰랐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은 상대한테 내가 뭘 표현하는 거냐면 내 욕구, 앞에서 말씀드린 욕구 있죠? 아까 존중, 자유, 사랑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사람들한테 살면서 중요한 어떤 가치들,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니면 가능성이 떨어져요? 어떨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요. 목이 말라서.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아니. 네, 일어나시려고 막 몇 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을 가져다 주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그러면 저는 목이 마른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예, 높아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목이 마른데 막 물도 한 잔 안 갖다 주고 피디님은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짜증나고 불행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부탁을 할 때 고집을 피우면 이제 또 곤란해요. 예를 들면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 이렇게 내가 고집을 피우면 그 부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야 낮아져요? 낮아지죠. 네, 그래서 부탁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결 부탁이에요. 연결 부탁은 대화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면 되냐면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어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연결 부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 길게 떠들어요.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문장 얘기하시고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어때? 이거는 저는 굉장히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묻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연결 부탁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길게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고 상대가 어떤지 상태를 볼 수가 있어서 대화에 초대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집에다 초대하면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준비. 음식 준비. 청소도 하고. 네. 청소도 하고 음식은 보통 집에서 먹는 거 하세요? 그동안 안 먹는 거, 뭐 좀 귀한 거, 안 먹는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슷하실 거예요, 다. 초대를 할 때는 집도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평상시에 안 먹던 귀한 음식도 평상시에 안 먹던 막 과일 비싼 거, 막 망고 이런 것도 막 사고, 손님 초대할 때 그러잖아요. 정성을 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화에 초대를 할 때도 연결 부탁을 할 때도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부탁은 아까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랑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을 좀 표현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나랑 1시간 정도 차 마실 수 있어? 이런 게 행동 부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에휴, 나랑 20년 친구인데 내 얼굴 보면 몰라? 우울한지 몰라? 내가 요새 우리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데 지금 상태 몰라? 그리고 이럴 때 좀 차 한 잔 사줄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속으로 미워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런 애랑은 절교해야 돼. 막 이제 이러기도 하고 연세 드셨어도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하면 어때요? 상대는 들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은 상대의 거절도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거절했다고 막 화내시면 부탁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탁은 내가 표현하고 상대가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좀 아쉬워하면서 그냥 그 표현하시면 돼요. 좀 내가 외로웠는데 좀 서운하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행동 부탁은 첫 번째는 명확해야 돼요. 예,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줘 봐봐. 이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사랑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현금이 사랑이던데 어떤 사람한테는 미사를 드려주는 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현금이 사랑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같이 밥을 먹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돼요. 나랑 이번 달에 2번 밥 먹어줄 수 있어? 뭐 이렇다든지, 어디를 좀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뭐뭐 해줄래? 예, 세 번째는 권유나 질문 형태예요. 해라. 이게 아니고 해줄래? 그다음 현재형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부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자녀들 키우실 때 떠올려 보시면 어떤 부탁을 많이 했나 보세요. 긍정적인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부정적인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긍정적인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역시. 네, 좀 다르세요. 보통은 부정적인 부탁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뛰지 마, 떠들지 마, 예, 이런 뭐뭐 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뛰지 마 이걸 바꿔보세요. 어떻게? 뛰어도 돼? 우리가 보통 뛰지 마, 밑에 집 할머니 또 올라온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살살 걸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뛰지 마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한다는 거죠. 떠들지 마, 성당에서 떠들지 마. 바꿔보세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성당에서 조용히 말할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넌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제 연결 부탁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부탁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거는 명확한가요? 명확하지 않은가요? 네,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부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는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평화방송에 가서 뭐 몇 시간 동안 녹화하고 오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전화를 못 받아도 이해해 주기 바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두 번째, 알아서 해라. 이거 어떠세요? 애매한 거 이제 감각이 생기시죠? 애매해요. 그럼 부탁을 잘한 거예요? 아니죠. 네, 세 번째 보시면 가면서 불 좀 꺼줄래? 이거 좀 명확하세요.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할 수 있다. 예스, 할게요. 네, 라든지 아니요,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부탁을 잘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세 10만 원 나왔더라. 알아서 해라. 예, 알아서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10만 원인데 걱정이 돼. 우리 아껴 쓸 수 있을까? 불 좀 꺼줄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더 명확한 부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네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바란다. 명확하세요? 이런 이야기 해보셨죠? 누군가한테 다 좋은데 자신감만 좀 가져봐 봐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감이 빡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갖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자신감을 갖도록 느낄 수 있게끔 명확한 부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를 들면 네가 발표할 때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제 목소리 들려요?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이건 어떠세요? 그러면 제 목소리 들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들려요.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근데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똑바로 더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4단계를 지금 계속 배워봤어요. 관찰하기, 그리고 느낌, 그 관찰에 대한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고요. 느낌 뒤에 원인이 욕구인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또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알아차렸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단계는 이제 명확히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부탁은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강요랑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네. 강요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연결 부탁은 아까 어떻게 들려? 어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내 말을 무조건 들어.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을 무조건 들어. 명령이야. 예, 어우, 잘하셨어요. 명령이고 강요예요.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혹시? 어떠세요? 내 말 들어.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뭐, 있잖아요. 엄마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폭력적인 말들이 많아요, 실은. 이거 내 집이거든?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런데 내 말을 무조건 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어머니! 이러면 좋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이 어떻게 들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말이 어떻게 들려?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오, 되게 멋지세요. 네. 근데 이때도 이제 태도가 중요하겠죠. 내 말이 어떻게 들려? 이러시면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사랑을 가지고 내 말이 어떻게 들려?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뭐 손주들도 있고 이러시면 손주들한테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비폭력 대화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할머니가 할머니가 한마디 하고 내 말이 어떻게 들려? 넌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우리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왠지 편안한 거죠. 우리 엄마랑은 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래요. 엄마도 할머니처럼 얘기해봐. 그러면 그 엄마가 와서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시길래 애가 그러죠? 비폭력 대화를 한단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는 평화를 배우다를 보거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연결 부탁은 이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뭐냐면 행동 부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행동 부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아까처럼 불 좀 꺼줄래? 아니면 나가면서 문 좀 닫아주겠니? 그리고 들어올 때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행동 부탁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단계로 한번 이야기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사례예요. 제 수업에 오셨던 어떤 분인데 그분이 손주들을 키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배우셔가지고 기린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마음이 이래, 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들의 반응이. 그런데 아이들이 늘 그렇게 할머니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여기 목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괜히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둘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지 자기가 볼 때. 그래서 큰 손주가 할머니 나랑 내 핸드폰 충전하러 같이 나가 이렇게 막 평상시 잘 하잖아요. 못할 리 없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배우신 대로 얘기하셨어요. 기린으로 할머니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네가 혼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셨어요. 어때요? 기린말 잘 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기린으로 응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할머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아픈 게 유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떡할까요? 이럴 때. 비폭력 대화 때려칠까요? 보통은 어떻게 나가게 돼요? 그럴 때 같이 자칼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렇지. 예.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너 할머니가 이제 너 봐주나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아이한테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칼하기도 해요. 내가 미쳤지. 처음부터 애를 안 봐줬어야 돼. 응? 무슨 영화를 본다고. 아이고 내가 점점 지금도 저러니 10살이 저러니 20살 되면 아주 가관이겠다. 아이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죠. 자칼이 상대한테 할 때도 있고 자기한테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지금 얘가 어떤 게 괴롭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기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픈 게 유세냐?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가 아픈 게 걱정돼?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할까요? 네. 할머니가 건강하게 너희들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그러더니 제가 갈게요 혼자. 할머니 누워 계세요. 이러고 가더래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린 말을 하느냐 자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이 달라져요. 느껴지시겠어요? 만약에 아이한테 너 말을 어디서 그따위로 해. 그러면 애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 냅두라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어디서 할머니한테 혼나볼래? 때려. 뭐 이러다가 서로 괴로워지고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걱정돼 이 말 한마디로 어때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래서 4단계 배우신 걸로 이제 삶에서 실천을 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일주일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